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MBC 라디오 그 소리가 항상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냥 항상 머릿속에 있었는데 뭔가 요번 기회에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좀 움직임 춤 이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그냥 그 국립현대 작업을 얘기를 하자면 그때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냥 정말 순수한 그 옛날의 소리들 이제는 다 사라졌지만 근데도 저는 그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춤을 추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사라질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어떠한 그 비슷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땐 그 작업을 그렇게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소리가 그대로 같이 가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장면 그 테크노 장면을 통해서 어떤 그 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 문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즐기는 문화들의 어떤 새로운 또 춤으로 할 수 있는 문화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 옛날 소리들이 그 일하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부르던 소리들이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아까워서 그게 지금 현대적인 감성의 문화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 일부 때 이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도 있고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춤을 보다가 나중에 그 소리랑 그 춤이 굉장히 현대적인 분위기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러지 잘 어울리고 뭔가 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제 무용수 구성이 완전 바뀌고 전작은 이제 7명이 출연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3명의 무용수들이 이제 조금 더 구성을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움직임들도 아마 이제 뒤에 테크노 장면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뭔가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줬죠. 네. 일단 이제 이건 감독님들하고 이제 계속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건데 처음에는 이게 결국 저희가 어떤 옛날 소리를 가지고 온 것처럼 뭔가 그 뿌리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이제 뭔가 무대에 큰 뿌리를 만들어 보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뭔가 굉장히 현대 사회의 어떤 이런 분위기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뿌리가 그냥 뿌리가 아니라 되게 뒤엉켜 있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뿌리마다 다 다른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퍼져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뿌리가 되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뭐 스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 하늘로 올라가서 저는 이제 우주선까지를 영상을 해서 이제 뭔가 우주선적인 이미지까지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일단 어디론가 그 향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계속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화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어떤 계속 방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 지향할 때 지금 이 작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도 아니고 뭔가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춤도 마찬가지, 저희 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섞여서 어디랑고 미래로 날아가는 느낌? 일단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저 스스로는 그냥 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라 그러지? 제가 거의 초연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2008년, 2009년 때부터 그냥 어떤 작업을 하든 거기에 한국 노래를 한 곡씩 꼭 넣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바디 콘서트 작품에서 뭐 마지막 커튼콜을 아리랑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좀 관심이 어느 정도 있었고 뭐 딱히 꼭 뭔가 전통을 뭔가 해석하거나 표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제가 관심 있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사운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전통을 가져온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너무 요즘은 막 힙합이나 막 이런 굉장히 서양의 이런 문화들을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도 진짜 좋은데 이거 우리가 다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저도 좋고 해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이제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저희는 막 요즘 음악은 다 박자가 정해져 있고 그걸 지켜야 맞는 거고 막 이런 건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흥에 자기 리듬을 매번 할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내니까 그거를 지금 그 옛날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느낄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춤출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지금 요즘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어렵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기에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딱딱 정해진 리듬과 정해진 춤들이 재밌는데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런 리듬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재밌게 하고 있고 그걸 그래서 그런 매력들을 더 잘 보여주려고 안무에도 좀 그런 부분들 뭔가 호흡이 확 바뀌거나 뭔가 일정하지 않는 리듬들을 잘 캐치해서 이제 움직임으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건 강진이고 이제 완도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냥 뭐 자연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을 좋아하죠. 자연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뭘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자연하고 좀 매칭을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무도 그렇고 뭐 풀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인위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그래서 저도 춤출 때도 그렇고 어떤 장면들이나 이런 게 뭔가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TV 보고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거 따라하고 그때는 스트릿이라는 것도 없었고 제가 완도에 있을 때는 그냥 인기가요 이런 거 보는 게 유일하게 춤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TV 보고 계속 추다가 혼자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혼자서 추고 중학교 때부터는 뭐 친구 한두 명?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춤을 추려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 거죠. 고등학교 때 이제 댄스부 활동하다가 이제 그 프렌즈라는 유명한 댄스 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했었죠. 저희 일단 줌으로 만난 건 1월 초에 이제 줌으로 먼저 만나서 미팅하고 2월 달에 이제 저희 LA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고 거기서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3월 달에 이제 촬영하고 돌아왔죠. 그거는 이제 그들이 처음 얘기했던 건 이제 범 내려온다 그 온스테이지 영상 보고 이제 저희랑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찾아서 연락을 하신 거죠. 그러게 밥을 같이 못 먹었네요. 코로나 때문이었나? 저희는 이제 거의 일만 하고 이제 뭐 같이 뭐 수업 같이 이제 뭐 춤 같은 거 알려주고 뭐 연습하고 자기가 그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춤을 이렇게 한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희랑 하는 거를 좋아하셨고 춤 좋아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더 어렵다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거 작업하는 거에 최대한 이제 집중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콜드플레이나 뭐 이날치와의 콜라보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제 작업에는 이제 이런 무용 작업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이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콜라보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웬만하면은 콜라보는 다 거절.
그렇죠. 뭐 이제 공연을 가끔 같이 하긴 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일정이 가능한 선에서만 이제 같이 하고 일단 이날치도 이제 이날치 스스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저희가 꼭 모여서 뭔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할 때만 이제 같이 하는 거고. 뭐 신작 작업을 한다거나 아, 네. 그런 건 아직 없고. 처음은 현진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네. 일단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춤을 많이 췄던 것 같고 이제 완도에 별로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좋아서 쳤던 것 같고 딱히 뭐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이 그냥 정말 좋아서 혼자 추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근히 제가 현실적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도 못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사를 해야겠다. 대신 이제 장사를 하더라도 춤은 좋으니까 그냥 취미로 계속 춰야지 이렇게 어렸을 때 설계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서울을 한번 놀러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피플크루라는 유명한 댄스 팀이 있었어요. 피플크루. 그 공연을 우연히 봤는데 그 뒤로 다시 완도를 내려갔는데 뭔가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춤을 춰야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된 거죠. 그걸 못 봤다면 완도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죠. 그거랑 이제 댄스에서는 이제 뭐 비보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했었고 저는 이제 근데 가수 백업 댄서를 또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안무도 이렇게 춤을 추고 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렌즈가 망해서 없어졌고 뭐 아마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는 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될 때 무용도 하러 다니고 방송춤도 추고 또 다른 시간대는 스트릿 춤도 추고 막 이걸 세 개를 다 병행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무용 쪽의 매력이라면 내가 추고 싶은 음악에 출 수 있다는 거였죠. 왜냐면 제가 작품 만드니까 음악도 선곡도 내가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방송 댄스는 정해진 음악에 정해진 가수의 춤을 춰야 되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그게 이제 그런 게 좀 답답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어릴 때 이제 그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때 비자가 잘 안 나오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은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대학교로 가서 비자를 받아야겠다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무용과밖에 제가 아는 춤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그 프렌즈라는 그 단체에서 한 5년을 넘게 6, 7년 가까이를 활동을 했으니까 거기서 춘 춤들이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겠죠. 그때 방송은 굉장히 치열했어요. 연습도 그렇고 정말 막 다들 이를 악물고 춤을 추고 또 경쟁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저의 경쟁력이 무용에 와서도 뭐 잘 먹혀서 아직까지 추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어떤 한 작품에서 이제 그런 작업을 연습할 때 했던 얘기인데 그 바디 콘서트라는 작품에서 그 춤을 만들었다기보다 음악들을 다 분석해서 그 소리마다 이제 움직임을 기호처럼 만든 거죠. 이 소리에는 이 움직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춘다기보다는 현재 나오는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바로바로 그 소리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듬들을 다 배제하고 온전히 소리만 표현하는 작업을 했던 터라 이제 춤을 추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악을 표현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꽤 있고 또 어떤 때는 음악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춤처럼 리드미컬하게 표현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법리를 온다 같은 경우는 음악 소리를 표현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드미컬하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경우고, 이제 만약에 이 어리석다를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정말 이 목소리와 호흡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춤을 추진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뭐라 그러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저희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하는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 패턴들을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오케이라고 했을 때 왜 다 오케이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버릇이 있어서 움직임을 할 때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향이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나?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봤을 때 이게 왜 춤이 왜 이렇게가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법한 경우들이 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작업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춤을 춰요. 그러니까 다 같이 꼭 연습해야 되는 춤이 아니라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하면 되는 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몸의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추구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생각을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대신 저희는 이제 음악을 위주로 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듣는 방법은 이제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한테는 음악이 이게 부드럽게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약속을 하는 건데, 그런 작업이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소통해야 되니까. 근데 보이는 것, 이런 움직임은 저는 좀 자유롭게. 다리를 너무 벌리고 있나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춤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좋고, 그 안에서 이제 댄서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관객을 매료시키는 거였잖아요. 저는 뭐 스트릿 장르나 저희 컴퍼니 자체도 그렇게 장르를 구분지어서 춤을 추지 않는 단체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도 전 좋은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춤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니까. 예전에는 그냥 즐기는 문화였다 그러면 저 안에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표현하는 어떤 이유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그렇죠. 스트릿 춤도 그쪽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게 현대무용 공연에서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스트릿 문화에 가서도 그런 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벽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단체나 아니면 그 무용가의 능력이죠. 그쪽은 엔터테인먼트 쪽의 문화잖아요. 특히나 거기에서는 어떤 댄서라는 어떤 댄서라는 어떤 직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미국으로 가고 싶었던 게, 이제 미국은 그게 이제 시스템화가 잘 돼 있어서 댄서들에게도 기획팀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그 관리 시스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조금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좀 받는 게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있을 땐 좀 자연스러웠고, 저도 그걸 좀 벗어나서 정말 댄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고 싶었던 거였는데, 뭐 어딜 가나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TV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주인공처럼 댄서를 봐준다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마 스트릿 댄서들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은 누구 뒤에서 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항상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송춤은 어쩔 수 없이 가수와 댄서가 나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모든
대중들에게도 그 시선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제 저희도 그거와 항상 싸우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날치랑 협업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TV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날치 백댄서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날치와 협업해서 공연은 같이 하지만 방송 출연은 저희는 이제 최소화로 하는 게 그 인식을 계속 각인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뭐 본업 자체도 이제 무용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이제 자제하고 있고 콜드플레이와의 협업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거죠. 우리는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걸 백업 댄서처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면 그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게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댄서들은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제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따로 댄스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할 정도로 이제 저희를 콜라보를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는데 웬만한 가수나 이런데 가수들과 사실 협업은 저희는 전혀 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혹시 가수분들이 저희랑 하고 싶다 그러면 BTS가 한다고 하더라도 할 마음은 없어요. 대신 고민은 해볼 수 있겠죠. 그쪽의 제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 가수의 뒤에서나 그걸 이렇게 업해주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콜라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에서의 백업 댄서는 하는 팀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는 있었고요. 요즘은 이제 아마 저도 이제 손을 뗀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학원 문화가 없었어요. 춤을 추려면 어디 팀에 들어가야 되고 그 팀에서 활동을 하는 이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학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고 또 스트릿 그 대학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댄서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그런 학원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학원 안에 스트릿 댄스 하는 분도 있고 방송 댄스 하는 팀도 있고 막 이렇게 또 섞이다 보니까 그런 경계가 좀 없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셔야죠. 많은 무용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말씀해주신 뭐 수파에서 나오는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결국 그 춤을 보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영감도 받고. 근데 이제 안성 선생님하고는 작업을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무용 작업을 제가 완전 제대로 배울 때가 이제 안성 선생님 작업을 할 때라서 움직임 쪽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발레를 베이스로 하셔서 제가 발레를 정말 좋아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아직도 발레를 되게 좋아하고 어떤 춤의 기본 아니면 무용의 어떤 좀 이런 메커니즘을 많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몸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안은미 선생님은 특별히 작업을 해본 건 아니고 같이 작업한 적은? 그냥 이제 저 스타일이 비슷해.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죠. 이제 저랑 같이 작업하던 친구들이 또 한때 안은미 선생님의 무용수로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고 그 선생님의 작업 자체가 이제 또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항상 보고 또 오랫동안 단체를 잘 이끌고 계셔서 그런 영감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죠. 아닙니다. 전혀. 근데 이제 워낙 어떻게 보면 색동의 오리지널은 안은미 선생님이시죠. 워낙. 저는 그 색동천이 정말 항상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색동천으로 옷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옷이 나온 거죠. 또 그때는 전통에 대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요소들 뭐 장군 모자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서치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연스럽게 뭐 그게 빠지면 안 되는 또 우리나라의 심벌이죠. 그럼 요번 공연은 그런 쪽이 전혀 아닌가요? 전혀. 그런 그 모던한 굉장히 모던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현대무용 중에도 이제 몸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들, 이제 댄서로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작업에서는 발레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 현대무용이라는 건 서양 예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만약에 저희 나라에 제가 한국 무용을 하면 한국 전통을 알아야 되듯이 현대무용이라는 장르 안에 자기가 속하려면 적어도 발레라는 어떤 장르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발레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신체를 훈련하는 어떤 장르라고 저 스스로는 저희 컴퍼니에서는 생각을 해서 그런 발레 동작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요. 실제로. 근데 발레를 꼭 알아서 그걸 할 필요는 없고 오면 이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며칠 안 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자동차에 기름칠을 안 하고 날 뻑뻑하다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도 있고, 몸은 특히 무용수분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정말 땀을 이미 한 바가지 흘려야 무대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 그냥 춤을 추는 건 아니고 그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연 때도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신체적으로. 뭐 발레 바를 뭐 1시간 동안 몸을 푸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막 스트레치를 1시간 동안 하고 뭐 하는 분들도 있고. 원래 처음에 저희가 되게 뭐라 그러지? 무용수들 중에도 이제 제가 대학교 친구들하고 대학교 후배들을 데리고 작업을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막 전문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안무를 처음 했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선글라스를 딱 끼니까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에 감정이 안 보이니까. 이게 춤을 추면 잘 못 추는 사람은 표정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니까 잘 못 춰도 되게 냉정하게 추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좋은 말로는 사람들의 감정을 없애고 몸으로만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작업을 했지만 선글라스, 물안경, 비닐봉다리, 뭐 이상한 헬멧, 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웬만한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걸 추구하고 있고. 저 또한 굳이 감정을 얼굴에 이 표정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눈을 가리는 거. 눈만 가려도 감정이 굉장히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으로, 몸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슬픈 표정만 해도 사람들이 슬픈 장면이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몸을 보고 와, 저게 슬프다라는 걸 느끼려면 어떤 춤을 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고민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냥 저희끼리 연습하다가 저녁에 이제 그 학교 앞에 또 하숙집인가 그 자취방에 가서 술 먹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을 폈는데 그 단어가 보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야, 이 단어 멋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로 이름을 하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동아리 만들듯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이게 또 ambiguous A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폈을 때 거의 두세 번째 있었던 것 같아요. AM.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했는데 그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무용이란 안무를 처음 해보고, 현대무용 안무를.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이랑 스트릿 쪽을 훨씬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추는 춤이 이 사람들한테 현대무용처럼 보일까? 이런 뭐 좀 애매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공연의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의 형태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 1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춤이 아니라 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떤 그
작품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소통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뭐라 그러지? 정말 작품이라는 걸 한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무용은 특히나 이 표현 방식이나 이 해석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어떤 작품은 1시간 동안 무대에서 서 있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춤이라는 게 꼭 재밌어야 무용 작업은 꼭 재밌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미술 작품처럼 그 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고 그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작업인 거죠. 그게 춤을 췄냐 안 췄냐의 지점에서 넘어가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스트릿의 문화에서 공연을 하는 방식이나 춤을 추는 방식이 있고 현대무용 문화에서 또 작품을 만들고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몸 자체는 다 똑같은데 그냥 그 작업을 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다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를 해보면 아이키님이 그 어제 했던 그 춤을 뭔가 정말 긴 형태의 방식으로 다양한 이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렇게 1시간 정도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극장에서 공연을 하면 뭐 현대무용처럼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게 춤이라는 거를 1시간 동안 아무런 스토리 없이 본다라는 거는 되게 괴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아프리카 사람하고 아프리카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표현하는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집중하게 되는 거고 그게 춤을 보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작품을 보는 방식. 감각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 이 단어가 뭐지? 이 말이 뭐지? 이쪽으로 하면 피곤해지고 재미가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데 되게 좋은 게 이제 저는 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나 아니면 해석하는 방법은 무용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면서도 이제 무용수 친구랑 오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너 누구 작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작품을 몇 번 봤는데 볼 때 내 감정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인데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보러 갔을 때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있고 같은 작품인데 오늘은 막 뭔가 무용에 대한 고민을 혼자 많이 하다가 보러 갔더니 저게 무용이 맞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재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재밌게 봤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재밌게 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신 진심으로 정말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작업이 저한테만큼은 재밌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게 관객한테까지도 잘 소통이 돼서 재밌으면 최고인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보는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건 바뀔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공연하면 정말 재밌게 잘 했는데도 뭔가 분위기가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제가 어디 지방에 가서 공연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신나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서울에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문화생활을 좀 하고 현대무용 공연인데 내가 웃으면 안 되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현대무용이 뭐야? 하면서 신나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음악 나오면 신나는 거. 그랬을 경우에는 제 작업이 어떻게 재밌는 작업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재밌고 제가 하는 일에 충실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런 작품들이 하나 있어요. 저희는 너무 슬픈 작품을 만들었는데
관객들이 정말 미친 듯이 웃은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꼭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그게 다 전달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저는 제자리에서 어떤 작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뷰티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유럽의 시스템처럼 이제 보통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계속 해오면서도 신작을 올리면 그 뒤로 재공연을 잡는데 막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힘이 많이 빠졌어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틀 공연하면 끝.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연습한 게 이틀 만에 끝나는 거예요. 뭐 방송 댄스를 할 때도 한 곡 연습하면 몇 달을 공연을 했는데 무용은 그 정반대인 거죠. 그러면서 항상 유럽에는 신작을 만들기 전부터 1년간 투어가 잡혀있고 막 이런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재단분들이 열심히 힘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신작을 다음 스케줄까지 차 있는 신작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 나라가 점점 이제 이런 문화 쪽, 그 다음에 순수예술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계기라고 보고, 또 저희가 이제 이걸 처음 해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죠. 잘 해서 또 다른 무용 단체들도 이런 기회에 많이 노출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봄 내려온다로 뜨긴 했지만 뭐 이렇게 속된 말인데 뭐 잘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죠.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앞으로도 어떻게 되고 싶다, 될 거다라는 게 사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 제때 연습을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무용수들이 이제 저희 단체를 통해서 좀 더 뭔가 발전하고 또 그런 무용수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 정도가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춤을 이제 추는 이유 중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춤을 알고 있지만 사실 춤을 보러 가는 일도 별로 없고 춤을 실제로 추는 일도 없잖아요. 그게 많아지는 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춤을 추는 일도, 실제로 공연을 보러 가는 일도 꼭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고유의 언어거든요. 몸짓이라는 건 정말 옛날 원시인 때부터 몸을 써왔고 춤을 춰왔는데 그게 춤인지 모르고, 근데 지금은 내가 기분 좋아서 몸만 움직여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몸을 계속 쓰는 일들이 되게 우리가 말하듯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히나 지금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몸 쓰는 일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이렇게 가야 이게 두뇌와 기술도 발전하지만 우리의 몸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게 균형을 잘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수우파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끈 건 맞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추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TV의 이 힘을 많이 빌린 거잖아요. 이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이렇게 곳곳에 스며드냐의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TV 자체는 재미를 위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화의 영역이나 그 문화의 방향성까지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걸 보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사실 춤이라는 건 교육으로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는 노래방 가서 부르잖아요.
그 노래라는 문화와 어떤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노래방처럼 이런 댄스 공간 500원 넣으면 5분 출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틀고 하고 나오고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면 스트레스 풀로 노래방 가듯이 댄스방 가겠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TV 프로그램 하나가 재밌다고 해서 이게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홍보대사로 또 있어가지고 잠깐 홍보대사예요? 어디 홍보대사요? 무용협회? 아니요 무용 그 교육이 뭐 이런 데 잠깐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생각보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용 교육이 정말 어릴 때부터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활동을 하지는 않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무용을 가다가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게 됐네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신작 어리석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중앙 썬데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띠링띠링 뭐 이런 거 막 하던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